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추석이 곧 다가오네요. 추석 전에 하는 우리 이제 오늘 금요법회는 오늘 이제 추석 연휴 그걸로 이제 끝이고, 그 다음에 추석 연휴 끝나고 10월 보자, 일정표가 10월 6일 날 화요법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10월 9, 10, 11일을 저희들이 그 2박 3일 동안 여기서 이제
그거는 요새 코로나 때문에 못하니까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그렇게 해서 일과 굴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좌선을 한 1시간 정도 하고 나면 몸 푸는 동작 있잖아요. 몸 푸는 동작을 평소에 하셔도 좋고 그래서 몸 푸는 동작을 제가 시연을 해서 익힐 수 있도록 그리고 교재도 만들어서 그래서 9, 10, 11일 그렇게 지금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 2021년 3월부터 새말기 모임 제3차 그러니까 지금 2019년 3월 1일부터 했어요. 보림선언에서 3년 이상 공부하신 분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 모임에는 지금 능음경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 1기생, 2020년 3월 2기생, 2021년 이제 3월이 이제 3기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림선언에서 만 3년 이상 공부하신 분들에 한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울산에 계신 도반님들이 새말기 모임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2021년 3월 새말기 모임에. 그래서 새말기 모임에는 꼭 다 참석을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또 이런 일반 법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새말기 모임은. 그리고 수림이도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장영보살님이 3년이 되셨더라고요. 장영보살님하고 김광현보살님도 3년이 됐던가? 하여튼 그걸 만 3년이거든요. 만 3년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공부를 좀 더 어떻게 한다? 세밀하게 한다고 하나? 이제 경전 공부를 하면 자기가 이때까지 공부한 것을 더 세밀하고 깊게 정확하게 그것을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능음경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다음에도 또 능음경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법회에서 3년, 새말기 모임에서 5년 그렇게 공부를 하면 새말기 모임에서 5년 공부한 분들은 다시 유마반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유마반 정도 올라갈 정도 되면 이제 대부분 정지견이 많이 서고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이 많이 갖춰지죠. 그래서 제일 우리가 보림선언에서는 뭐를 가장 중시하냐면 그 사람이 정지견을 가지고 각 개인이 정지견을 가지고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바탕, 힘, 자기 살림 그것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새말기를 이제 굴려서 새말기를 이제 전법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을 이제 지금 제가 선원장으로 있는 한은 그것이 목표입니다. 인재 양성이에요.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려면 적어도 한 사람당 10년 이상은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 2021년 10월이 되면 만 10년이 됩니다. 개원한 지.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이제 그때 되면 적어도 공부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20명 이상이 되겠죠. 그러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정지견으로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20명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사실은. 자, 오늘 241쪽이요. 새말기 실제 수행, 이거 저번에 한 부분을 다시 읽고 그 다음에 나가겠습니다. 이 몸뚱이는 부터 자 시작.
이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어서 한순간도 쉴 새 없이 변하는 무정물이고 느낌이 없는 무정물인 이 몸뚱이를 움직이는 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살이다. 이것을 이치적으로 먼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그러면 그것을 먼저 아는 다음 새말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새말귀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나는 무정물인 손을 가지고서 죽비를 들었다. 손에는 느낌이 없어. 나는 이걸 잘 들어야 되겠다. 나는 무정물인 눈을 가지고서 책을 본다. 나는 잘 봐야 되겠다. 결국 이렇게 가지는 것이지.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법신자리를 말한 거예요. 법신자리가 무엇입니까? 법신자리는 말로써 표현하지 못해요. 법신자리는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야. 깨달은 것도 아니고 이해한 것도 아니야. 착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야.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야. 예, 여기까지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새말귀를 가지려면 우선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다. 그래서 이 몸뚱이를 낳은 자리는 법신자리다. 그래서 법신자리가 우리로 말하면 허공으로서의 나지요. 지금요 법신자리가 무정물인 이 몸을 움직여서 모든 활동도 하고 생각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모습 공식을 해서 일체의 모든 육진 경계, 육근이 전부 헛것이다, 가짜다, 생겼다가 없어진다. 이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변하는 것을 낳은 그 압소식,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은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깨달은 것도 아니고 미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착한 것도 아니고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그 압소식인 그 자리가 바로 진짜 나라는 겁니다. 그 진짜 나가 그 중생들의 어변에 따라서 낳은 그 몸뚱이를 가지고 말하자면 움직인다는 얘기지요, 지금요. 그래서 진짜 나는 뭐냐면 법신자리라. 몸뚱이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겼다가 없어지고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 그런데 법신자리는 모습이 없으니까 변하지 않는 거지. 변하지 않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적으로 먼저 알아야 된다. 먼저 알아야 우리가 새말귀를 굴릴 수 있다. 지금 이제 현정 씨는 지금 좀 어렵지요? 그래서 이제 새말귀를 현정 씨 맞나? 정주현인데 정현 씨. 정주현 씨인데 주현 씨를 정현 씨로. 주현 씨는 지금 조금 어렵겠지만 이게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처음에 이 공부를 시작할 때는 누구나 어려워요. 누구나 어려워. 왜냐면은 이때까지 생각도 안 해보고 이때까지 들어본 적도 없는 얘기를 자꾸만 이 선언에 오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구나 다 머리가 띵 하지요. 하는데 이제 모습공식부터 차근차근하고 이 법회를 매주 한 번씩 참석하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저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 왜 막 폭우가 쏟아지면 금방 젖어버리죠.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는 자기가 변화되기가 그런 사람은 참으로 저는 드물다고 생각이 듭니다. 막 폭우에 옷이 금방 젖어버린 거. 한 1초, 2초 만에 요새 그 비가 엄청 왔잖아요. 그렇게 젖는 사람은 정말 전생부터 엄청 공부가 돼서 오신 분들이고, 이제 보통의 우리들은
그 인식이 이렇게 변화가 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라든지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돼라든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연씨 그런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하지요? 나는 왜 이렇게 공부가 잘 안 돼? 이런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하지요? 나는 하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모습 공식을 해야지.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생각이나 일어나는 감정도 다 모습이거든요. 수리마, 왜 모습이지? 생각이나 일어나는 감정들도 다 모습이야. 그 왜 모습이지? 인형과 조련에 따라 생겼다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은 전부 모습이에요. 전부 모습이에요. 거기 지금 울려서 자, 각계는 전부 다 소음을 해줘야 돼요. 지연씨도 소음, 강연씨도 소음, 울산도 다 소음을 시켜놔야 돼요. 안 그러면 울려요. 그래서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은 전부 모습이에요.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은 전부 모습이야. 모습은 어떻다고? 가짜. 모습은 가짜. 변한다. 모습은 가짜예요. 가짜. 그 진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어려울 거 없지요. 어려울 거는 없는데 실생활에 적용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딱 부딪히잖아요. 뭐 생각이 일어난다, 감정이 일어난다, 무엇을 보고 좋아한다, 싫어한다, 뭐 본다, 듣는다, 이게 순간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는 그게 펑 빠져버리거든. 특히 내가 너무 싫어하거나 너무 좋아하는 것에는 정말로 헤어나기가 힘들어요. 그걸 애증이라고 하지요. 애증. 그래서 그 신신명에 보면은 이 돈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어려운 것이 아닌데 간택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요. 간택이라는 게 이렇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이렇게 간택하는 거죠. 그래서 애증에 따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따라 좋아하면 퐁 들어가고 싫어하면 배척하는 거나 퐁 들어가는 거나 같은 거예요. 이렇게 고래 심줄 마냥 어찌나 질기고 질긴지 정말로 거기에 쏙 들어가면 정말로 벗어나기가 힘들어. 우리가 다 살아보지만은.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 모습공식 하던 이 칼로, 모습공식 이 지혜의 칼로 어떻게 한다? 사정없이 내려쳐야 되는 거예요. 이 내리치는 것이 사정없이 격가지를 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한다? 치고 봐야 돼. 그지 수리마? 일단 치고 봐야 돼요. 일단 격가지는 치고 봐야 돼. 내가 나는 공부를 하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돼? 일단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고. 일단 쳐버려. 그 다음 일단 쳐버려. 일단 쳐요. 참, 공부하는데 여러 신뢰가 참 많아요. 어떤 분은, 살짝 귀신을 보지는 않는데,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왜, 참견이 돌거나, 머리가 쭈삣하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보통 우리 같으면, 변한다고 것이다 해서 일단 치는데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되나 이게 뭐냐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막 들어가지요 그 속으로.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귀신하고 이게 접신이 될까봐도 겁을 내지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모습 공식으로 일단
베란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베란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라고 해서 자기가 거기에서 뭘 하지 않도록 자꾸만 연결고리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하다가 보면 이제 그냥 상관이 없지요. 그냥 냅둬 놓으면은 뭐 생겼다가 사라질 거니까. 근데 그 전까지는 굉장히 자기가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선 모습공식에서는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지혜의 칼, 지혜의 은장도로 그것을 일단 격가지를 쳐서 그 이제 전념에서 떨어져 후념이 일어나지 않으면 붙여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후념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념의 인연과 조건으로 후념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혜의 칼로 쳐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돼야 새말귀를 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밑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밝은 것도 아니고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고 말로써 표현하지 못하는 신자인 나를 화두로 삼는 새마리가 어려우지 않겠습니까? 이 화두를 가지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어 좀 어려워. 신자리는 비명이라며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며 이거 여러분들 하나님 알아주세요. 우리말로 하면 안 밝음, 안 어두움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말이 좀 그래. 한문으로 하면 말하기는 수월해.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뜻만 알면 되거든요. 예. 비명비앙이에요. 명이다, 밝음이다, 어둠이다 하는 거는 뭐지요? 모습이요. 밝음과 어둠은 모습이에요. 모습은 뭐가 없어요? 자체성이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공성이에요. 그래서 밝음과 어둠의 그 성품짜리는 하나예요. 밝음도 공성이고 어둠도 공성이지요. 그래서 밝음과 어둠의 본래의 그 성품은 하나야. 근데 밝음과 어둠의 앞소식을 뭐라고 하느냐? 비명비암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비명비암을 낮추자. 비명비암인 바탕자리를 낮추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지금요. 그래서 근데 이 비명비암인 바탕자리를 낮추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잘 모르겠어. 말 뜻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바탕을 낮추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뭐지요? 반문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계속해서 해. 하면은 이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거를 들어. 이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해보면 처음에는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게 거칠지요. 거칠게 돼요. 거칠다라는 게 이렇게 자기가 허공으로서의 나 하는 것까지 생각이 들어. 근데 이제 자꾸만 하다가 보면 이게 이제 깊숙하게 들어가서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이 하나의 생각처럼, 의식처럼 이렇게 또렷하게 이게 입에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의식으로 이렇게 또렷하게 고요하면서도 허공으로서의 나를 하게 됐다가 그 허공으로서의 나를 그대로 계속 하게 되면 그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말하고 듣는 그 의식 자리를 다시 보는 훈련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처음에 할 때는 하는 내가 있어요. 하는 내가 있어서 상대가 있어요. 상대가. 근데 나중에 허공으로서의 나 듣는 것을 또 듣게 되면
듣는 것이 다시 객체가 돼서 듣는 내가 사라져. 그러니까 말하는 내가 사라져. 하여튼 말로 하면 이래요. 말로 하면 이런데 요거는 본인이 스스로 경험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경험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로 반문 공부를 하면 비명비암인 바탕을 놔두자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어떤 연관성이 있고 어떤 밀접한 그 관계가 있는지를 본인이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바탕을 놔두자라고 저절로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때 바로 내가 한다. 법신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가 한다. 이렇게 이제 될 거다 이 말입니다. 그 밑에 얘기하면서 다시 얘기를 해보죠. 자, 법신자리 그거 시작. 법신자리에서 지지어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여러분들이 아침에 딱 일어나면 내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일어난다, 내가 세수한다. 일부러 한 번씩 해보세요. 처음에는 자꾸 잊어지거든. 예, 자꾸 잊어버립니다. 내가 하는 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늘 조련해 놓으면 경계에 안 옵니다. 혹시 아들이나 손자들한테 웃음거리 당해도 좋아. 내가 세수한다. 내가 밥을 먹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 차차차차 나중에 이루어지지. 마음속으로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손자들이 좀 놀려도 좋지.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없는 거야. 자, 가만히 생각해봐요.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살아. 공부도 내가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아니거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제일 첫째, 내일 저녁에 앉으세요. 될 수 있으면 자리에 한 5, 10분 정도 앉도록 하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한 10분, 20분, 30분 앉아요. 또 저녁에 자기 전에 앉을 때 전기불을 꺼도 좋고 켜도 좋아요. 그렇게 습관을 들여놓으면 이 공부할 때 확실히 크게 도움이 됩니다. 예. 선생님 앉으라고 하시죠. 지금 앉아라. 저도 맨날 하는 소리가 앉아라. 좀 앉아야 된다. 적어도 하루에 30분 내지 1시간은 앉아야 된다. 앉아서 우리가 이제 요새 반문 공부를 하죠. 수림씨 그 반문 공부를 하니까 바탕을 놔두자 하는 것보다 쉽지. 근데 마음도 가라앉고 빨리 이렇게 집중이 잘 되지요. 예. 왜냐면 간단하지 않냐고요. 간단하지 않냐고. 허공으로서의 나만 하면 되거든. 그게 뭐 어려운 이론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뭐 짜달실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서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그거만 하는데 강보련 보살님 반문 공부 하시죠? 네. 저녁에 자기 전에도 시간 되는 대로 10분이나 시간 되는 대로 명상만 그냥 명상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허공으로서의 나를 반문 공부를 좀 하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하면 네. 말을 하지 않고 속으로 되뇌이도 하기는 해보는데 조금 명상하는데 조금 떨어질 때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명상은 상당히 익숙해져 있고 이때까지 그 보살님이 쭉 해오신 거라서
익숙해져 있고, 이거는 이제 새로 하는 것이거든요. 말로 하자면. 그래서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올해 이제 뭐 5년이고 10년이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아마 반문 공부가 보살님한테 훨씬 도움이 될지 몰라요. 공부에 도움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면 반문 공부는 혀를 입천장에 갖다 대고 마음속으로 혀를 움직이지 않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깊이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화두를 드는 효과가 있어요. 화두를 드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우리 보통 화두는 잘 못 들지요. 화두 잘 못 들지요. 쉽지 않지요. 근데 이 반문 공부를 하다가 보면, 반문 공부를 하면 화두를 드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서 나중에는 우리가 말하는 이 바탕자리를 놔두자 하는 거하고 똑같이 돼버려. 그냥. 왜냐면 듣는 것을 들으니까 바로 그 자리가 또렷하게 드러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새말기가 그냥 되는 거라. 자기가 그 반문 공부를 꾸준히 하는 데 따라서 희한하게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은 조금 불편해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훨씬, 제 생각에는 뭐 5년이 아니라 한 6개월만 해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뭐 사람마다 다 잘 틀려요. 그지요? 사람마다 자기 스케줄이 다 있어요. 이 세상살이를 하다가 보면 식구들도 있지요. 뭐 또 일도 하러 나가게 되지요. 또 우리 수림이는 아기 키우는 건 24시간 근무예요. 밤낮으로 봐야 되는 게 아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뭐 또 우리 등광보살님 같은 경우는 또 노인, 치매 노인을 모시는 것도 24시간 근무예요. 밤중에도 근무하는 거예요, 그거. 보살펴야 되니까. 그래서 매우 어려운데, 사람마다 다 달라.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이. 그래서 자기 이게 시간을 쭉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살다가 보면 어떤 시간이 가장 나만을 위한 시간, 나만을 위한 시간이 되는가를 본인이 알아요. 자기 일상의 스케줄 가운데서.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사대 시집살이를 할 때, 사대가 살 때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기 시작하면은요, 아기들도 있지, 노인도 계시지, 식구는 많지. 그러니까 이 주부가 24시간 궁둥이 땅에 댈 여가가 없어요. 전부 다 삼시세끼 밥을 다 자시잖아, 또. 그러니까 하루에 딱 4시간을 갖는 게 뭐냐면은 밥하기 전, 그 새벽에 일어나서 밥하기 전, 그 1시간 정도가, 그것도 잠을 너무 작게 자면 밤 보통 애기하고 다 재우고 어쩌고 정리하고 자면 보통 밤 12시에 자거든요. 밤 12시 돼야 잠을 자는데, 이제 그러니까 한 새벽, 밥을 한 새벽 5시 반이나 6시에 시작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4시부터 한 5시 반 사이가 제 시간이에요. 그 외에는 제 시간이 없어. 이 하루 종일 있어도 24시간 가운데서. 그러면은, 그땐 젊었죠, 제가요. 지금은 그렇게 못 합니다.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게 안 되더라고. 힘이 딸리더라고. 옛날보다 수월해졌는데도.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아침에 4시에서 4시 반에 기상을 해서 한 6시 밥하기 전까지 반드시 정진을 했었어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자기들도 그 하루 중에서 어떤 시간이 나한테 가장
내 나만의 시간인가. 그게 첫째고, 둘째는 내가 꼭 정진을 하겠다, 이 반문 공부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시간에 틈새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 시간이 보여. 그죠? 그 시간이 보여요.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도 그 시간이 보여요. 그래서 그 틈새 시간을 이용해서 공부를 한다. 그래서 제가 그 예불 할 때도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세상살이 한다고 바쁜데 폼 잡고 예불 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저도 엄청나게 바쁘게 살아봤거든요. 그러니까 폼 잡고 하려고 하고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마침 이제 그 시간에 있어서 제가 예불을 한 날은 또 예불을 했지만 또 식구들이 뭐 새벽같이 어디를 간다. 뭐 어쩐다. 또 뭐 식구가 굉장히 아팠다. 이러면 밤새 간호를 했다. 이러면 또 이게 막 스케줄이 다 엉망이 되잖아요. 저도 뭐 몸이 철인이 아닌데 그렇게 되면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고 잠시 앉아 있을 때도 하고 그 예불하는 그 시간이 꼭 폼 잡고 어떤 시간 정해진 시간에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출근하는 사람은 전철이나 자기 차 안에서 그거는 거의 정해진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하라. 또 어떤 사람은 회사 출근을 해서 조금 일찍 출근을 하면 일하기 직전까지 인터벌이 있으면 그때 하든지 또 퇴근할 때 하든지 이렇게 자기가 꼭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시간이 보이더라는 거죠. 근데 마음을 먹지 않으면 시간이 안 보여요. 뭐 TV 보고 뭐 보고 다 하면서도 시간이 없어. 그래서 저는 옛날에 묘광이가 대구의 소극장 대표하는 묘광이가 한 말이 지금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걔가 꼭 그렇게 배우도 하지요. 디렉도 하지요. 대표도 하지. 또 각본도 쓰지. 엄청 바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주말 정진을 했잖아요. 네, 거의 안 빠지고 올라왔어요.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올라오는데 거의 안 빠지고 올라왔는데 니는 어째 그래 바쁜 사람이 올라올 수 있냐 내가 물어봤어. 그러니까 대답을 딱 이렇게 하더라고. 내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내 시간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시간을 내면 낸다는 거죠. 내 시간은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시간의 주인은 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이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감동적이었어요. 그렇게 대구에서 서울에 와서 1박 2일로 해고 가려면은 오기 전에 얼마나 일을 다 처리해 놓고 와야 되겠나요? 와서 거의 밤을 한 2-3시간 자고 그 다음 날까지 정진을 하고 또 대구 내려가면 또 밤중이거든요. 그래서 야, 공부하는 마음이 되게 단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하루에 있는 시간 중에 내가 꼭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시간이 나는 거예요. 꼭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일을 하는데 또 세상 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일을 하는데 내가 그것을 얼마나 꼭 하겠다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일이 결정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내가 꼭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시간과 공간에 별로 구애를 안 받아요. 시간이 짧든 더 시간이 길든 그렇지요. 내가 이런 공간에 있든 저런 공간에 있든 꼭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 시공간을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꼭 이것을 하겠다. 특히 우리 지금 600일 정진이 이제
지나가고 600, 지금 오늘 30 며칠이었죠. 그러니까 630 며칠이 됐으니까 이제 700일까지 남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는 다 못해도 내가 지금 60일 동안 내가 이거 한 가지 또는 이거 두 가지는 내가 반드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해야지.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을 바탕으로 그 다음 가고 그 다음 가는 거지.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래 갖고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법신자인 나를 놓치지 않고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법신자인 나를 지금은 아직 우리는 못 밝혔어요. 그지요? 못 밝혔어요. 진짜 나를 못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방편이라는 것은 이것을 자꾸 하다가 보면 어느 날 그것이 밝혀질 것이다. 이런 거죠. 이 수단 방편이라는 것은.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들이 딱 일어나면 내가 일어난다. 왜? 몸뚱이는 뭐가 없어요? 자체성이 없어요. 무정물이에요. 그거를 모습공식에서 우리가 기본으로 먼저 많이 공부를 해놔서 근데 늘 잊어버리죠. 늘 잊어버려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거는 법신자리가 몸뚱이를 통해서 일어나는 상황을 모습을 놔두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래 이 자리가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일어난다. 내가 세수한다. 근데 처음에 세수할 때 내가 세수한다 이거 잘 안 돼요. 밥 먹을 때 내가 밥 먹는다 이거 잘 안 돼요. 밥 먹을 때 진짜 잘 잊어버려요. 밥 먹는 데만 쏙 빠져. 그래서 밥 먹을 때 꼭 기도를 하십시오. 그 오관계를 기도를 하면 그 인터벌이 생겨서 내가 밥을 먹는다 이게 잘 잡혀. 그냥 밥에 오면 다른 그 종교에서는 천주교에서는 꼭 이렇게 하고 밥을 먹죠. 그리고 또 기독교 신자들도 꼭 하는데 불교 신자만 기도를 안 해. 정말로 중요한 건데 그 밥 먹을 때 꼭 기도하시고. 그래서 처음에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내가 한다는 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한다 이렇게 자꾸만 조련해 놓으면 경계에 안 머문다는 겁니다. 혹시 아들이나 손자들한테 우선거리 당해도 좋아. 내가 세수한다, 내가 밥을 먹는다 이런 식으로 차차차차 익어가면 마음속으로 그렇게 해도 되고 처음에 잘 안 되면 입으로 해도 되고 말을 소리를 내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손자들이 좀 놀려도 좋지.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살고 공부도 내가 하는 거지 다른 사람 하는 거 아니거든.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살고 또 공부도 내가 하는 거지 다른 사람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치 보고 할 거 없다 이 말이죠. 자기가 딱 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매일 저녁 아침 이렇게 해서 자기가 앉을 수 있는 시간 5분 10분 앉아갖고는 잘 안 됩니다. 5분 10분 앉아갖고는 가라앉지도 안 해. 너무 시간이 짧아. 그래서 적어도 20분은 넘어가야 돼. 20분 30분 정도 이렇게 넘어가면 10분 20분 30분 앉는 거하고 30분이 넘게 앉는 거하고는 확연한 차이가 좀 있어요. 수림이는 몇 분 앉는 거? 40분? 40분 앉아. 그래서 옛날에 석철훈 씨가 30분 딱 앉고 나면 막 망상해요.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다고 하대요. 석철훈 씨가 그때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생각이 나든 동 말든 동 궁둥이만 붙이고 앉아 있으라고. 일어나지 말라고. 그냥 앉아 있으라고. 그랬더니 이제 한참 한 2달 그러고 나더니 그 고비를 딱 넘겨가지고 이제 30분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서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가라앉는 거예요.
그 석철은 씨가 그걸 하잖아요. IT 그 프로그램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되게 많이 쓰는 사람이지. 그런데 이 그 좌선을 하는 덕을 굉장히 많이 본다고 하더라. 그래서 자기 전에 꼭 좌선을 1시간 가까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그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른 지견을 가지고, 바른 지견, 바른 지혜를 가지고 실제로 연습하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주연 씨 지금 이제 공부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러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어떻게 하냐면 그 단계를 좀 짬지게 실속 있게 해야만 그 다음에 갔을 때 이것이 잘 이해가 되고 공부의 그 단계 뒷받침이 됩니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모습 공식이 잘 안 되면 그 다음 가도 공부가 뭐냐면은 밑에 기초가 안 튼튼해 갖고 그냥 무너져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부터 많이 하려고 막 안 해도 좋다 이 말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하나. 그래서 생기고 없어지는 것은 전부 모습이구나. 근데 모습은 변하구나. 변하는 것은 가짜구나. 가짜니까 내가 여기 머물 수가 없지. 그래서 실제로 머물지 않는 연습을 자꾸만 하는 겁니다. 머물지 않는 것은 다른 말로 내려놓는다와 같은 말입니다. 그걸 실제로 내가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어디서만 여기서만 관념의 유희라고 하죠. 그걸 희론이라고 하지요. 희론하지 마라 이렇게 경전에 많이 나온 희론이에요. 희론. 그러니까 실제로 적용을 해서 생겼다가 없어지고 없었다가 생겨지는 것은 가짜지. 가짜니까 내가 거기서 머물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내가 머물지 않아야지 이거예요. 이거를 자꾸만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렇게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추석 지나고는 저희들이 노트북을 지금 신청을 해놨거든요. 해놨으니까 추석 지나고 나면 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트북 사양을 굉장히 좋은 걸로 해놔서 사양을 좋은 걸로 해놔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하는데 그냥 우리가 헤매고 그런 거 없을 것 같아 앞으로는. 그래서 바탕화면에 줌 하나 다 다운받아 놓으세요. 줌 앱을 다운을 받아 놓으라. 자, 차 좀 마시고 쉬십시오. 말씀해, 그거 열고, 열고 말씀해 보십시오. 소리 안 들려. 잠깐만. 말씀해 보십시오. 네, 저는 처음에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 그래도 건강해서 좋습니다. 윤경숙 씨 이제 다 나왔어? 네. 요새는 감기도 마음대로 못 걸려. 그지? 예. 재채기 기침만 한번 해도 사람들이 쫙 쳐다봐. 열라고 하면은 진짜 사람들이 더 쳐다봐서 꼼짝도 못해.